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회 열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모든 인연들이 다 모아져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제 이거를 한번 꼭 법회 전에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요거를 한 10개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칠판. 자, 책상. 아니요. 책상. 자, 또 시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시계. 또 몸뚱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몸뚱이. 남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남자. 여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여자.
밝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밝음, 어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어둠, 좋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좋음, 싫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싫음, 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나, 너,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너, 또 목소리.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목소리. 예.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목소리에도 지문이 있지요. 다 틀려요. 그 성대가 생긴 그것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리고 또 본인도 컨디션이 좋을 때하고 감기가 걸렸을 때하고 목소리가 또 다 달라요. 그렇죠. 또 큰 소리 낼 때하고 또 속삭일 때하고 발성이 다 달라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괄 목소리 이렇게 하면은 일괄 처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면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있다에 속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면 없다에 생겨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딱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가지냐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지요.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말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저 때가 돼서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그럼 배가 고프지요. 그럼 배가 고픈 것이 실제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밥을 먹어버리면 배고픔이 사라져요. 그럼 배고픔이 없다? 말이 안 돼요. 배고픔이 있었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배고픔이 일어났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배고픔이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공식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칠판. 칠판을 다 해부해버리면 칠판이 없어져. 각각 이걸 다 해부해버리면 칠판이 없어져 버려요. 이 다리 보고 칠판이라고 하지 않고 이 쇠 보고 칠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구조를 맞추었을 때는 칠판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싹 분해해버리면 칠판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칠판이라는 게 본래 있었니? 아니라는 거지. 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칠판이 생기기도 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칠판이 사라지기도 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름이 탁 붙어버리면 맨날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정관념을 자기 스스로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스스로.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해요. 이것이 기초가 탄탄히 안 잡히면 공부를 하다가 맨날 백도가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난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난.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난. 그렇거든요. 난이라는 것은 여러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이것이 모습의 특성이라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모습의 특성이에요. 그것을 말하면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 공하다라고 해요. 근데 연기와 공성은 완전히 이렇게 탁 붙어 있는 거거든. 연기를 이해를 하면 공성을 이해를 하고 공성을 이해를 하면 연기를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는 늘 이분적으로 생각을 해요. 있다 아니면 없다. 옳다 아니면 그러다. 남자이면 여자다. 죽기 아니면 살기. 이렇게 맨날 죽음 아니면 삶. 이렇게 항상 밝음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밝음이 왔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밝음이 사라지고 어둠이 돼버려요.
그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밝음과 어둠을 두 개로 딱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가 돼 있어서 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 관념을 말하자면 스스로 그것을 자꾸 모습 공식을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한쪽으로 쏠리는 거, 양변으로 나누는 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꾸만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불교는 깨달음의 공부거든요. 뭐 깨닫는다 하니까 뭐 엄청나게 뭐 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기가 맨날 여기가 가려워 지금. 가려웠는데 이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손이 척 가서 간질렀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요 가렵네. 근데 간질고 나니까 간지럼이 사라졌네. 이런 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법을 보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사라졌다 일어나는 거, 이것을 보는 것이 법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을 본다는 것이 뭐 되게 어마무시해갖고 그냥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그 무엇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겁니다. 최정환 거사님, 바람이 왜 불어요? 그랬더니 더운 공기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어저께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그 화두가 생각이 났어요. 그 육조대사님이 산에 이렇게 갔을 때 그 깃발이 흔들리느냐, 이게 스님 둘이서 막 그 싸움을 했다는 거죠. 깃발이 흔들리냐, 안 그러니까 바람이 흔든다. 그러니까 벌레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 대답을 그게 어제 생각이 나던데.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보려면은 가지가 흔들리든지 내 뺨이 이렇게 닿든지 이런 것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바람 자체는 못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바람 변한다 것이다. 어저께 이제 길을 가면서 또 얼음이 이렇게 한쪽이 아직 안 녹았어요. 그래서 얼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얼음 변한다 것이다. 얼음 조금 있으면 기온 높으면 뭐가 돼요? 물 돼버리잖아요. 더 더우면요? 수증기 돼버리잖아요. 얼음이다, 수증기다, 물이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모습 아닌 것이 없어요. 모습 아닌 것이 없다고.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진리고 또 진리고 또 공부해야 될 분야라요. 핵심 분야라요. 요것을 아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말하자면 요점이고 과정이에요. 그렇게 막 확실히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치가 다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어디 쫓아가서 깨달음을 싸가지고 뭐 보재기 싸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자꾸 연기를 자꾸 공부를 하면 공성을 깨닫게 되고 또 연기와 공성을 깨닫게 되면은 무아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 하는데 그 속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이렇게 됐다가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져. 또 인연과 조건이 되면 또 이런 모양이 됐다가 저런 모양이 됐다가 그런 모양이 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고 우리 생각도 쉼없이 변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 나이 들면은 보수되고 뭐 젊었을 때는 진보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나이 들면 아무래도 안정된 거를 원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보수로 많이 치고 뭐 보수 중에서도 진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또 진보 중에서도 보수가 있는 것인데 크게 대별을 한다는 거죠.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자 보낸 걸 보면
꽃을 보면 어저께 하고 오늘 하고 꽃을 보면 꽃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고운 마음을 가져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꽃을 보면 꽃 보고 꽃 예쁘다. 나 그것도 멍충이지요. 꽃 보고 이거 뭐 저거 지렁이 같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너무 그 하나하나가 진짜 신비하거든. 가만히 보면 색깔서부터 생긴 것서부터 굉장히 신비로운 것인데, 그래 꽃을 보면 참 꽃이 좋다 이렇게 해. 좋다 이렇게 해. 하는데 자, 망념을 일으키지. 꽃이 좋다 하면 우리는 뭐가 문제냐? 꽃이 좋다에 쏙 들어앉는다는 거예요. 꽃은 뭐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그것이 본래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꽃을 보면서 꽃이 예쁘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꽃이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꽃이 좋다 이러면은 그 좋다에서 또 고리를 탁 끼는 거예요. 거기 들어앉아 버리니까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꽃이 좋다 하면 그만 거기에 들어앉고 딱 들어앉아서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을 해. 좋다는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이 꽃, 뭐 들꽃이면 이 꽃 좀 꺾어가야겠다든지, 뭐 이 꽃을 보고 뭐 저기 뭐 다음에 한 번 더 사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든지 무슨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생각이 자꾸 벌어져. 꽃이 좋다 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벌어져서 그 꽃이 본래 텅 비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 굉장히 이제 간단한 말 같지만은 굉장한 그 진리죠. 그러니까 일처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내 기준하고 딱 맞아. 그럼 좋다. 이렇게 되면 좋다에 딱 들어가 버리고, 싫다 하면은 딱 거부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료를 계속 유출을 해 버리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이미 내가 나다 이게 들어있으면은 이미 분별심을 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좋다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다 한다.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새말기 같으면 좋다 한다. 이러면 뭐예요? 좋다 하는 자가 공덕장 보살님, 좋다 하는 자가 야하고 조금 이렇게 분리되는 거지. 좋다 하는 자가 없어. 말하자면 꽃이 좋다 하는 바탕자리를 보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꽃이 좋다, 그러면 몸뚱이 내려서 꽃을 딱 보면은 벌써 분별을 해서 그다음 또 고리 끼고 고리 끼고 고리 끼고 고리 끼고 막 한 1초도 안 돼서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요. 그건 다 아마 그게 경력이 다 있으실 거라요. 자, 92쪽 한번 보지요.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요거는 좀 좀 몇 시간째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행보, 그 앞단 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앞에 있는 부분. 자, 읽어주십시오. 92쪽. 저기요? 견과 물상은 불이다 할 때, 그 부처님 경 부분만 92쪽. 아니. 하나님 부처님께 사렸다. 세전시여 만일 전전이 반드시 저희 전전이라면 지금 이 요성이 제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견이 제 진성이라면 지금 저희 인간과 마음은 어떤 물건입니까? 지금 제 몸과 마음은 분별할 실체가 있으나 저 견은 제 몸과 분별할 만한 실체가 없습니까? 만일 제 마음이 저로되고 능히 보게 한다면 견성이 참으로 저요 이 몸은 제가 아닐 것이니 그렇다면 여객께서 먼저 틀린다고 지적하신 물건이 능히 나를 보리라고
하셨던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바라보건대 큰 적이 없어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한존자가 보고 듣고 하는 거 보는 것이 진짜 내라고 하면 요 진짜 이 보는 이 자리가 저 앞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보는 이 자리가 진짜 저라면 지금 생활하고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쓰고 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이 말이죠. 거기다가 뭔가 몸은 아 이것이 몸이구나, 마음은 아 좋다구나 싫다구나 화를 내구나 이렇게 딱딱 이런 생각을 하구나 하고 딱 인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분별할 실체가 있으나 이 보는 자리, 보는 그 성품은 제 몸과 분별할 만한 실체가 없습니까? 자, 진짜 내라면 그 견이 진짜 나라면 그 견이 나 몸을 봐야 되거든요. 견이 내 몸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께서 물건이 나를 능히 보리라고 하셨던 것과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최정환 거사님 거기 좀 읽어봐 주실래요? 앞에서 부처님이 진심인 영지를 설명하고자 견정을 자주 거론하였으므로 아난이 문득 신심 이외에 견정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난은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시각 현상을 보는 견정이 반드시 나의 진짜 묘성이라면 이 신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생겼다. 그렇다면 견정과 신심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 같은 존재인가? 의심은 제때에 풀어야 한다. 그래서 당장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서 아난이 4가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즉 첫째, 만일 이 견정이 반드시 저의 진짜 묘성이라면 지금 이 묘성이 제 앞에 나타나 있습니까? 둘째, 이 견이 제 진성이라면 지금 저희 몸과 마음은 어떤 물건입니까? 셋째, 지금 제 몸과 마음을 분별해 보면 실체가 있으나 이 견은 제 몸과 따로 분별할 실체가 없습니까? 넷째, 만일 제 마음이 저로 하여금 능히 보게 한다면 견성이 참으로 저요, 이 몸은 제가 아닐 것이니 그렇다면 여래께서 앞에서 틀렸다고 지적하신 물건이 능히 나를 보리라고 하셨던 법문 내용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 4가지 의문은 모두 지금 제 앞에 나타나 있는 이 견정이 반드시 저의 진짜 묘성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아난이 제기한 질문들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께서 앞에서 틀렸다고 지적하신 거기 심표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이 능히 나를 보리라고 하셨던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지적하신 물건이 능히가 아니라 지적하신 하고 심표가 있고 물건이 능히 나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하고 그 안한존자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한 점이 있냐면 안한존자가 상대성, 몸과 우리가 쓰는 망심은 모습이 있다 말죠. 그런데 보는 성품, 절대성자리, 우리가 말하면 절대성자리, 보는 성품이죠. 절대성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 다음 상대성은 내가 쓰고 있는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망심이 상대성이다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안한존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견정이 견정이 반드시 저의 진짜 묘성이라면 묘성이 제 앞에 나타나 있느냐. 둘째, 이 견이 진성이라면 저 몸하고 이것이 진짜라면 요거는
내 몸하고 망심은 도대체 무슨 물건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셋째, 몸과 마음은 요거는 분별할 실체가 있는데 이 견은 제 몸과 따로 이 절대성 자리는 요 상대성과 따로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그리고 넷째, 만일 제 마음이 저로 하여금 능히 보게 한다면 견성이 참으로 나고 이 몸은 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해서 물건이 나를 능히 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지적하신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상대성은 공성인 줄 알아요.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맨날 하니까 알아. 그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걸 상대성이요. 텅 빈 성품인 걸 알아요. 그런데 절대성은 뭐가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변하는 뭐가 있다라고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자꾸만 해요. 공덕장 보살님 이해되시죠? 요거 자꾸 변한다고 것이다고 하는데 요거 텅 빈 성품 실체가 없다고 해. 근데 절대성 자리는 불변하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 안 떠나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근데 절대성 자리도 뭐예요? 텅 빈 성품이에요. 이 절대성 자리가 비지 않으면 무엇을 못 놔둡니까? 상대성을 못 놔둬요.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리는 줄 아십니까? 허공병에 걸려요. 공부를 할 때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절대성이 텅 비지 않으면은 상대성을 낮출 수가 없고 상대성이 비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백봉쌤이 맨날 얘기를 하시죠. 처음에 우리 공부를 할 때는 절대성이 여기 바탕이고 상대성이 작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상대성이 작용이고 절대성이 바탕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절대성은 진짜고 변할 것이 없으니까 진짜고 상대성은 가짜야. 이렇게 처음에 배워요. 왜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하지 않으면 공부가 짬뽕이 돼버려. 그래서 절대성은 진짜고 상대성은 가짜야. 이렇게 하니까 상대성은 가짜니까 공성인데 절대성은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사고체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늘 생각하던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생각을 해보면 상대성은 비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고 절대성이 비지 않으면 상대성을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절대성을 다른 말로 하면 평등성이라고 하고 상대성을 차별성이라고 해요. 차별성은 평등성 속에서 차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무엇이 되냐면 요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파도예요. 파도를 보고 물 아니라고 하는데 파도는 파도 모양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바탕은 물이라고 해요. 또 물의 작용을 파도라고 해요. 물과 파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과 파도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이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느냐? 요 상대성이 진짜라는 거기에 몸뚱이가 내다 하는데
고정이 돼 있거든. 그래서 도저히 이 파도는 우리 그 바닷가 가서 파도 봤잖아요. 바람하고 이런 어떤 그 관계로 큰 파도가 왔다가 작은 파도가 왔다가 쑥 갔다가 또 밀려서 사라지고 쑥 갔다가 밀려서 사라지고 파도가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쳐서 물보라를 일으켜요. 근데 센 파도가 오면 세게 물보라를 일으키고 약한 파도가 오면 쪼매 일으키고 가버려요. 휴이 거사님 보셨지요? 한 번도 똑같은 거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이 파도와 같거든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물하고 파도는 바닷가에 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성 자리는 우리가 지금 인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확실히 알 때 그 바탕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꾸만 절대성 자리가 뭔가는 모르게 있다. 뭐 힌두교에서는 이걸 아트만이라고, 변치 않는 불변할.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유신론이 돼버려요. 유신론. 절대성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무신론이에요. 고정된, 영원 불변한 어떤 그 무엇이 없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고정 불변한 어떤 그 무엇이 없어. 그래서 무아라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도 무아, 상대성도 무아예요. 그런데 자꾸만 생각하기를 상대성은 무아인데 절대성은 무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이것이 허공병이에요. 이 허공병에 걸리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평등성, 요거는 차별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변하고 올 것이다, 변하고 올 것이다 자꾸 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아까 생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칠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요 지금 글, 그렇죠? 아까는 없었지요? 마카펜으로 여기 쓰니까 여기 쓰여졌지요? 근데 이것도 지워버리면 없어지지요? 그럼 유신론이란 글자가 본래 없었나? 유신론이란 글자가 본래 없었나요? 본래 있었나요? 본래 없었나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유신론이라는 글자가 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해서 글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봉쌤은 듯이라고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이 시원하냐면 있다 하든지 없다 하든지 이래 속이 시원해.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저번 일요일에도 이 책상이 다 해체를 하면 책상이란 이름이 사라집니다. 사라지잖아요. 책상이란 이름이 사라져요. 책상을 다 해부를 해버리면. 다 부속품으로 다 되면 나사하고 다리하고 판하고 다 흩어져 버리면 책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모이면 책상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근데 책상이라는 걸 그렇게 보면은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한 분이 딱 물었냐면 그럼 책상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안영수 씨 책상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해야지 그게 말도 안 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뭐 그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를 내기 전에는 화를 안 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내가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화가 사라져요.
그럼 화가 있는 겁니까? 화를 낸 겁니까? 안 낸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담경거사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 저기 담경거사님 화를 낸 겁니까? 안 낸 겁니까? 저는 저한테는 화나는 느낌이 저한테는 다. 아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저 사람이 날 때문에 내가 열 받았잖아요. 네. 그럼 화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화를 낸 거냐 안 낸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대상에 있다고 하면 있을 것이고 대상이 있을 것이고가 아니라 화나면 진짜 이 뿔 나는데요.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지고 막 심장이 빨리 뛰는데요. 열 받아가지고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딱 그 인연이 오면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화를 내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화가 사라지거든요.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럼 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래는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원장님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들으면 그 말이 굉장히 모호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진짜 논리에 맞는 얘기거든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니까 그럼 화를 낼 때는 화가 나서 욕도 하고 막 눈도 부라려지고 막 혈압도 오르거든요. 그렇지, 공덕장. 그럼 그때는 분명히 그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책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부속을 맞추면 있는 것이고 부속을 다 떼버리면 다 구조물을 떼버리면 없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이 맞지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절대성도 공성, 상대성도 공성. 그렇게 돼야 절대성이 바탕이 되고 상대성은 작용이 돼서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새말귀가 뭐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탕 속에 모습이 있고 모습 속에 바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경계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 마음은 나는 내고 경계는 이렇게 있으면 딱 이렇게 상대가 돼 있는데 어떻게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경계는 상대성이고 나는 바탕이 되면 경계와 바탕이 둘이 안 되는 거죠. 또 크게 다른 이런 식으로 물과 파도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띠껏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허공 스크린 안에 지구도 태양도 사람도 내가 화도 좋다는 것도 싫다는 것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이 뭐다? 그 허공 스크린 안에 하나의 배우고 소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역할을 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이게 어마어마한 허공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하면 허공 스크린은 일종의 바탕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허공 스크린 안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전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비유를 해서 그럼 또 허공 스크린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비유기는 하지만 이 물과 파도를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좀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하의 입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안하는
아나는 지금 입처가 어디에 있어?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마음하고 지금 내가 보는 성품하고 뭘로 본다? 상대를 놓고 보거든요.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처에서는 도저히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제 견정이 앞에 나타나 있다는 너의 말이 옳지 않다. 만일 참으로 내 견이 앞에 있어서 네가 참으로 견정을 본다면 이 견정이 있는 처소가 있을 터이니 그 처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견정이라는 것은 견정이 네 앞에 나타나 있다는 네 말이 옳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파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 파도가 어쩌고 저쩌고 한데 파도가 물을 가리킬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파도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파도가 물을 가리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가 물을 가리키려면 파도가 막 이렇게 일어나. 지금 파도가 물을 가리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향을 한번 가리켜 보십시오. 파도가 물을 한번 가리켜 보라고. 제가 질문이 안 좋지요?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요. 이 파도가 어느 것이 물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 파도가 물을 어떻게 가리켜야 되냐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가리키잖아요. 너 물이 어딨냐? 파도 보고 물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절대성 자리가 어디 있냐? 우리 보고 물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파도 보고 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똑똑한 파도죠. 파도가 이렇게 했다면 지가 물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덕장이 지금 네 절대성 자리가 어디냐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 내 모습이 바로 절대성의 나툼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파도하면 착 알아듣겠는데 내 몸뚱이만 들어오면 못 알겠어. 왜?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하거든. 요거 만약에 우리 죽냄비 맨날 얘기를 했어요. 죽냄비. 죽이 이렇게 냄비에 있는데 죽이 펄떡펄떡 끓어. 죽이 이 모양도 끓고 저 모양도 끓어. 왜 죽이 죽 보고 너 죽 어디 있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가 죽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불이 셀 때는 푹 끓어오르지만 불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파도도 만약에 자기가 인연과 조건이 왔을 때는 파도로 돼 있지만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되어 있을 때 물이 여기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점이 상당히 이게 지금 견과 물상은 불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상을 보고 바로 절대성,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얘기해줘. 대단한 선지죠. 말을 그렇게 골라서 그렇게 딱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선지예요. 상대성은 뭐예요? 상대성은 뭐예요? 절대성은 굴림새. 또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백봉 선생님이 얘기를 해놔서 남 얘기한 걸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러한 상황을 딱 이런 말을
꼭 꼬집어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없었거든. 보도 듣도 못한 말을 딱 끄집어서 견철을 확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견철을 보이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상대성은, 화도는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거죠. 물의 굴림새라는 거죠. 살림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없으면 절대성은 아무 모습이 없어서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성은 뭘 빌려서 낮춘다? 물은 파도를 빌려서 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허공이잖아요. 허공으로서의 나라잖아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최정환 거사님 이렇게 생긴 모습을 나타면서 남자, 일심행 이런 모습을 나타낸 여자, 이렇게 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한없이 한없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 한 사람도 한없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이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 무엇을 제일 처음 해야 된다고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다를 해서 여기서부터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지 이것이 바로 요것의 작용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부터 붙잡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자꾸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50분 지났습니다. 예예. 50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5분 쉽시다. 그냥 10분 쉽시다. 머리 지진나니까. 예. 40